생각하기에 대해 생각하기. 좋은 마술사라면 다음 마술을 시작하려 할 때 관객들에게 신호를 준다. 위대한 마술사라면 다음 마술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관객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관객에게 자신의 주문을 건다. 루스는 위대한 마술사였다. 루스가 내 머릿속 목소리를 지적했을 때에야 나는 비로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다. 루스가 나에게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깨달았다. 내 몸의 긴장을 푸는 훈련을 하는 건 힘들었다. 항상 텔레비전 소리가 쾅쾅 울리듯 켜져 있고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마다 무겁고 퀴퀴한 담배 연기가 섞이는 작은 아파트 우리 집 안에서는 특히 그랬다. 내 몸의 긴장을 푸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면 내 생각을 잠재우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열흘 동안 마술 가게로 갔다. 여러모로 우리 집보다 더 편안했다. 그 고요함과 평온함이 정말 좋았다. 처음 수업을 하고 난 며칠 후부터 루스는 매일 점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술 연습을 마치면 가게 앞으로 가서 커다란 녹색 타파 그릇을 열곤 했다. 하얀 플라스틱 뚜껑을 열면 그 안에는 보통 얇게 썬 과일 조각과 치즈와 크래커 혹은 땅콩이 들어 있었다. 내가 평소에 잘 먹는 유일한 땅콩은 콘너츠였다. 루스가 싸온 여러 가지 땅콩 중에는 이상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먹어보긴 했다. 이걸 먹고 나면 항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칩스 아오이 쿠키를 먹었다. 닐은 바쁘지 않으면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해주거나 새로운 마술 기법을 보여주거나 그가 만들고 있는 최신 카드팩을 보여주곤 했다. 닐은 입안에 먹을 걸 가득 넣은 채 말하는 걸 좋아했다. 우리는 임시로 결성된 이상한 트리오였지만 곧 나는 그들이 가깝게 느껴졌다.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마술가게 가족 안에서 나는 돌보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루에 그 2시간 동안 나는 그들에게서 온전한 관심과 돌봄을 받았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농담을 했다. 일종의 편안함이 있었다. 어떤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못하고 언제든 밑바닥에 흐르는 분노나 원망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집과는 달랐다. 닐은 언제나 독서용 안경을 쓴 다음 그 너머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미소를 지었다. 닐이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들으면 늘 웃음이 났다. 일단 웃기 시작하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런 웃음이었다. 그런 순간이면 나는 완전히 긴장을 풀고 루스가 말해준 대로 내 머릿속 목소리를 흘려보낼 수 있었다. 루스는 오하이오주의 작은 동네에서 살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긴 여름날을 보냈던 곳이라고 했다. 나는 이따금 닐이 나를 도제 형식의 제자로 삼아서 최고로 멋진 마술 비법을 모조리 가르쳐주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호텔이나 극장에 우리 둘을 광고하는 문구가 붙은 차양의 커다란 조명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까지 상상해 보았다. 대개 그런 경험에 굶주리다 보면 그것을 얼마나 붙잡고 싶어하고 다시 놓고 싶어하지 않는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 루스와 닐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렇게 타인과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느껴왔다. 때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난데없이 만난 사람일 때도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의 눈을 쳐다보노라면 아무리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이유로
거기엔 단순한 눈의 마주침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서로의 인간성을 인식하면서 둘이 같은 여정 위에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어떤 유대감이 존재한다. 문득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이지 마술 같다. 또 어느 때는 빈털털이 노숙자가 된 사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곤 했다. 우리 둘의 눈이 마주치면 마치 내가 뒤돌아 나 자신의 얼굴을 응시하는 것 같았다. 그 짧은 순간, 그리고 종종 그보다 훨씬 더 긴 순간마다 나는 내 삶의 여정이 지닌 고통을 경험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던 삶의 여정에 고마움과 더불어 따라오는 깊은 공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으로 가면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는 서로 닮아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다. 유대감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때때로 그저 짧은 만남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분명 루스와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 첫 만남은 모든 걸 바꾸어 버렸고, 그게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궤도에 내 삶을 올려놓았다. 루스는 초자연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12살 그때는 루스가 그런 존재라고 즐겨 상상하기도 했었다. 루스는 공감과 직관이라는 심오한 재능을 지닌 존재였고,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다른 존재를 아끼고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루스는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관심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용하는 마술을 알려주었다. 사실 그 시절 마술 가게에서 얼마 동안은 그곳에 있는 게 시간 낭비며 루스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어쩌면 나는 배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루스가 정말로 미친 사람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루스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술이 여러 면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온 것이며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양 전통의 일부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안다. 오늘날 과학은 뇌가 적응하고 채택하는 원리인 신경 가소성이 실제 현상임은 물론 뇌가 가진 고유한 기능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한다. 집중력을 향상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을 산란시켜 선명하고 유용한 결정을 방해하는 머릿속의 끊임없는 대화에 아예 반응하지 못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루스가 나에게 가르쳐 줄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다. 루스가 내 머릿속 목소리를 끄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을 때 실은 무슨 뜻인지 몰랐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나는 그것을 따라하기로 마음먹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목의 긴장도 풀고 턱의 긴장도 풀고 네 얼굴 근육에 긴장이 풀린다고 느껴보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전부를 루스는 그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루스는 거듭해서 내 몸의 긴장을 풀라고 말했는데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내 몸이 너무나 가벼워짐을 느꼈다. 마치 닐의 날아가는 마술 카드에서 빠져나온 카드처럼 공중부양하며 의자 위를 맴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깃털처럼 몸이 가벼웠다. 이제 네 머릿속을 비웠으면 좋겠구나. 새로운 주문이었다. 갑자기 의자에 기댄 내 몸의 무게가 느껴졌다. 루스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 머릿속을 비울 수 있지?
내 생각은 여기저기 정신없이 튀었다. 눈을 뜨자 루스가 미소 짓고 있었다. 이건 다른 마술 비법이란다. 루스가 말했다.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음, 이건 조금 복잡해지지. 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기에 대해 생각을 할 테니까. 네 머리가 생각하려는 순간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하기에 대한 생각하기를 멈추어야만 한단다. 아니, 무슨 말이지? 내러이터가 무엇인지 아니? 물론이죠. 나한테 긴장 풀기 비결을 통해 루스가 나를 어디론가 안내하려는 것과 같잖아요. 루스는 2번 박수를 치며 조금 웃었다. 집에서 긴장 풀기 마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니? 나는 잠시 이 일에 대해 생각했다. 여기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음, 나는 거기서 너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안내해 주지? 루스가 해요. 내 머릿속에서요. 하지만 네 머릿속에 있는 건 진짜 내가 아니지 않니? 그렇다면 누가 안내해 주고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한 나한테 집중하고 내 몸 안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라고 말하는 머릿속 목소리는 바로 루스의 목소리였다. 바로 루스의 목소리예요. 하지만 그건 실제로 내가 아니야. 그렇다면 누가 하지? 루스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럼 저인가요? 그래, 바로 너야. 네 머릿속에서 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너야. 하지만 네가 내 목소리를 원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지. 이 내레이터는 사람 흉내 내기에 선수란다. 누구 목소리라도 들리게 할 수 있어. 그렇군요. 우리 모두는 이 목소리를 다 갖고 있어.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한테 말을 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자러 갈 때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아. 항상 거기에 있지. 한번 생각해 보렴. 그건 마치 다음 음악이 뭔지 이야기해주는 라디오 DJ 같아. 너한테 그날 매 순간 선곡표를 들려주고 있는 거지. 나는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평소에 로스앤젤레스 KHJ AM 다이얼 930에서 하는 보스 라디오 포맷의 톱 40 히트를 듣곤 했다. 그래서 유명한 디스크 자키 리얼 돈 스틸이 내 삶을 안내해주는 상상을 해보았다. 네 머릿속의 DJ가 하루 종일 모든 일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준다고 상상해 보렴. 너는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아마 네 머릿속 라디오 볼륨이 최대치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라디오는 절대 꺼지지 않아. 이게 사실일까? 알 수 없었다. 예전에는 미처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사실 나는 항상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대해서는 결단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네 머릿속 이 목소리는 네 삶의 매 순간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리고 네 마음은 그 목소리가 너한테 말해주는 것에 반응하지. 마치 그게 실제로 너를 잘 안다는 듯이 말이야. 루스는 마치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충격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 점을 강조해서 말했다.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문제는
대개 네가 보이는 반응은 너한테 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나인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건가요? 아니야. 네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는 네가 아니야. 진짜 너는 그 DJ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지. 문득 내 안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루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아마 루스도 자기 머릿속 목소리를 듣겠지? 나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날씨를 전해주고 다음 노래를 알려주는 그런 DJ가 아니라 당연히 나였을 거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네 머릿속 목소리를 믿을 순 없어. 항상 너한테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는 되게 옳은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단다. 이 마술 비법은 그 목소리의 볼륨을 낮추고 결국 소리를 완전히 꺼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될 거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DJ가 뭐라고 말하고 있니? 바로 지금 이 순간 네 머릿속에서. 나는 그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DJ 말이 루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또한 그 DJ는 이 모든 게 정말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걸 루스에게 말하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루스는 미소 지었다. 좋아. 자, 지금 너는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생각했어. 그게 바로 이번 마술의 첫 부분이란다. 나는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하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할 거야. 이제 눈을 감고 몇 분간 다시 네 몸의 긴장을 풀도록 하자. 나는 눈을 감고서 지금까지 100번은 연습했던 긴장 풀기 순서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 점점 위로 올라가 머리 맨 꼭대기까지 이어갔다. 머릿속에서 각 부위를 떠올리면서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어나갔다. 때가 되자 마치 따뜻한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욕조 안에 앉아 있는 듯 기분이 좋아졌다.